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최근에 그 묻지마 범죄 때문에 사회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SNS상에 묻지마 범죄를 뭐 하겠다 이런 또 글들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요즘에 이제 경찰이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 보니까 영국의 그 BBC 방송에서는 묻지마 그래가지고 그 소리 나는 대로 영어 발음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요새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치안이 그 세계적으로 사실은 1등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는 것이 이게 치안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하죠. OECD 국가의 그 살인 사건만 봐도 회원국의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10만 명당 1.3명 언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범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안전 치안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그 여러와 같은 그런 협력, 협조, 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문화나 시스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경찰에 있을 때 보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묻지마 범죄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런 대책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높은 그 안전 치안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더 격이 높은 안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그 4가지를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에 가보면 그 협력 치안, 그러니까 경찰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력 치안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다 있어요. 보통 선진국이 경찰력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협력 치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뭐 해병전후회 또 뭐 포도리 포순이 뭐 각 지역별로 물론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각 지역별로 협력 치안을 해주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거의 뭐 선진국 못지않게 경찰력의 거의 뭐 10배 정도 되는 인원이 아마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협력 단체와의 그 협업,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회가 변화될수록 치안은 사실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 국민들이 다 나서야 돼요.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체와 협회라든지 기관 이런 데가 다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다 나서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협력 치안을 해주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직체와의 협업,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협력 치안 단체들이 경찰보다 그 오히려 지역에 있는 치안 상황이나 또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각 경찰서별로 이제 담당 구역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할이 있는데 담당 지역별로 치안에 대한 그 어떤 여건이나 그 치안 상황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경찰서 단위에 맞는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찰서장에게 그 지역 치안을 책임지도록
사실은 좀 거의 전권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치경찰이 일부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국가경찰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의 지시가 도경이나 시경을 통해서 경찰서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의 그 어떤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 공통적인 부분들로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경찰서는 해당이 되고 그 정책들이 어느 경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치안 정책 수립을 할 때 경찰청이나 시경이나 도경은 큰 틀에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뭐 경찰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경찰력 운용이라든지 또는 경찰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하지만 그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에게 관할의 치안은 네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치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활동을 해라. 이렇게 경찰서에 치안을 좀 이렇게 일임하는 정권을 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경찰서가 거의 경찰청이나 시경이나 도경에서 내려온 공문들을 수행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치안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정말 당당하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적, 그다음에 제도적, 그다음에 문화적 그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도 신문에도 계속 나던데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한다. 강력범인을 만났어도 또 현장에 나가서 매맞는 경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언론에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경찰이 경찰 역할을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인권 문제가 하도 대두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선량한 주민들한테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법적 보호장치, 그 다음에 제도적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딱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다가 이게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이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현장 경찰관들의 그 법 집행에 대한 의지나 또는 활동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부나 이런 데서 말은 소신껏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보호를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법에 대한 그 안전책보다도 위에 있는 지휘부나 상사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 내의 문화 이런 것이 사실은 법 집행을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부나 상사들은 법 집행을 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해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예민한 이야기긴 한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경찰에 대한 물론 이제 정권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되니까 경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좀 안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정권들이 들었으면 뭐 나는 이런 범죄, 뭐 4대 범죄, 뭐 5대 범죄, 뭐 3대 범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제 그 정권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 들어온 정권이 또 다른 범죄를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이 치안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인지라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가능하면 경찰을 좀 건들지 않아야 돼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안의 전문가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경찰이잖아요. 경찰청에 보면 각종 그 시대나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경찰을 끌고 가야 된다,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찰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경찰이 어디 있어요? 이 경찰에게 믿고 맡겨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정치권도 훨씬 또 정부에서도 훨씬 더 안정된 경찰력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개입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면 그 정치인이 임명한 경찰청장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숙명이거든요, 이게. 경찰청장이 왜 소신껏 못하느냐? 그런데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경찰청장은 그거를 받으면 도경청장이나 시경 또 경찰서장에게 그거를 또 하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자꾸 요동을 쳐요. 경찰을 요동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정적 치안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을 보호해주고 경찰에게 어떤 책임과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소신껏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 아마 최고의 경찰이 될 거예요. 지금도 물론 최고의 경찰이지만 정말 앞으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정말 똑똑하고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경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물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시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느꼈던 또 퇴직한 경찰관으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4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좀 많이 덥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 바람이 서서히 불 것 같은데 늘 건강들 챙기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